우선 그 전월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제가 예측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통계를 다 보더라도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임대주택 등록 가구 수가 160만 7천 가구였어요. 이건 국토교통부 자료니까 뭐 틀리지 않는 자료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2015년도부터 시작됐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임대사업에 등록을 하기 시작한 것은 2017년도 12월 13일 날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입니다. 근데 임대사업에 등록하게 되면 4년 또는 8년 동안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 내용을 알면서도 계속 묶어놨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요. 지난 6.17 대책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가구가 임대기간이 2분의 1 이상 지나면 매도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4년, 8년 동안 가야만 장기매매 특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매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160만 7천 가구는 일기 신도시의 5.5배나 됩니다. 엄청난 양이죠. 이게 4년 또는 8년 동안 발목이 잡힌 거예요. 결국 기존 주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6월 말 기준으로 그 160만 7천 가구를 확인하고 제가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 7, 8월 달에 전월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내가 예측했던 거고, 그런 연유 말고도 가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사철에 몰리면서 이렇게 전월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묶어놓은 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또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7월 30일 날 임대차 3법을 또 시행했어요. 임대차 3법 중에서도 가장 이 전월세 가격에 영향을 준 것이 바로 계약갱이 청권제입니다. 2년이 4년 돼 버리니까 이사를 안 가는 거예요. 매물이 안 나오는 거라. 또 하나는 이제 이 전월세 상한제뿐이 아니라 계약갱이 청권제를 시행하면서 바로 일주일 후에 어떤 걸 발표했냐면요. 끊고. 여보세요? 네. 네, 교수님, 저 기자입니다. 네. 전세를 좀 여쭤보려고 해가지고요. 네. 요즘엔 전세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건 당연히 아시긴 할 텐데, 그래서 지금 정부는 이제 매입 임대 늘리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이게 좀 대책이 좀 된다고 보시나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다세대나 연립주택이 비어있는 집이 있나요? 이미 누군가 다 살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매입해요? 다시 할게요.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이 청권제 중에서 계약갱신 청권제를 시행하면서 2년이 4년 돼버렸어요. 이사를 가지 않게 되니까 새로운 매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전세 물량이 줄어든 이유는 바로 8월 3일 날 정부가 또 조세 3법을 발표했죠. 소득세법 개정을 해서 양도세를 내년부터 늘린다고 발표를 했고,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서 내년 6월부터 또 역시 세금을 올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큰 거는 또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취득세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출구와 입구를 다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자, 소득은 한정되어 있는데 세금이 올라간다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결국에 월세나 전세를 올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겨요. 거기에 당연히 올라가는 시장이었죠, 이게. 수요는 많고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5억의 전세를 6억, 7억 올릴 때 나머지 1, 2억 올라가는 거를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가 늘어나게 되고, 월세는 더 또 오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가속화돼서 지금 72주 연속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에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지만 양도세를 낮춰서 물꼬를 틔워서 매매하게 해야 되는데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으면 실효성이 없어요. 매매 시장이나 전세 시장은 당장 집이 있어야 됩니다. 전월세 가격 상승과 매매 가격 상승은 비수기 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12월에 넘어서 1월 달 되면 이제 성수기가 도래되면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현상은 적어도 160만 7천 가구가 4년 임대가 만료돼서 나오는 시점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금년 말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가구 중에서 48만 가구가 기간이 도래합니다. 그 중에서 약 한 28만 가구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서울에 14만 7천 가구 정도가 이제 풀릴 텐데요. 이 14만 가구는 거의 주택이 아닙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원룸이나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러면 2018년도, 19년도에 등록한 주택, 이 주택이 임대 기간이 만료돼서 나오는 시점이 언제냐? 적어도 2023년도까지는 가야 그 물량이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법이 향후에 4년, 8년 임대주택은 없습니다. 10년 단위로 바꿨기 때문에 아마도 4년 또는 8년 이후에 임대 기간이 끝나는 그 다주택자는 매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적어도 2023년, 4년까지는
전월세 시장이나 매매 시장은 강보합세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부족한 주택은 당장 늘릴 수가 없어요. 늘릴 때까지는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보다 더 강하게 이제 정부가 규제하면 문제는 달라지죠. 뭐 대출을 규제하듯이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한다든지 전월세 시장 신고제 내지는 허가제를 도입한다든지 하면 얘기는 달라져요. 그런데 내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까지 도입한다면 물량을 확인할 수 있지만 거래를 제한하지 않는 한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런 전월세 시장이나 매매 시장을 정상적으로 돌리려면 취득세는 다가구 주택을 8% 12% 올리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양도세를 낮춰서 다주택자가 집을 양도할 수 있도록 매도할 수 있도록 풀어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택 시장이 순환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장은 안정화되긴 어려워요. 근데 이번 정부가 양도세를 낮추면서까지 주택을 매도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소위 말하는 전략이 상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무주택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이 160만 가구 넘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4년 또는 8년 후에 기간이 만료되면 이제 매도하려고 나올 거 아닙니까? 매도 물량과 2024년도 이후에 3기 신도시가 입주하기 시작하게 되면 맞물리게 되면 공급량 초과가 일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게 되면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세로 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물량이 많아서 미분양이 나거나 거래가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4년도 이후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8년 임대 같으면 2025, 6년도에 나옵니다. 물량이. 2026년도, 7년도가 되겠고요. 4년 임대 같으면 2024년도 이후인데 정부도 이 점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3기 신도시가 30만 가구나 됩니다. 지난 89년도, 90년도에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가 입주 시점을 맞이했는데 그 당시 29만 2천 가구도 가지고도 한 5, 6년 정도가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화가 됐어요. 일시에 160만 가구가 시장에 나오면서 3기 신도시까지 입주 물량으로 돌아온다면 서울 수도권 지역의 주택시장은 아마도 큰 변화가 오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주택자들은 또 젊은 층들은 서둘러 집을 구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때까지는 시집장가를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2024년 이후에 나오는 집들을 초기에는 아마 가격이 그렇게 안 떨어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물량이 많아지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아직 희망이 있네요. 시집을 안 갔으니까. 저는 희망이 없네요. 매매 시장은 연말을 지나고 내년 봄이 되더라도 공급이 부족한 상태는 이어지기 때문에 가격은 강보합세를 유지할 겁니다. 특히 비규제 지역으로 폭락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높고요. 특히 이제 전월세 시장도 역시 물량이 적기 때문에 교통에 편리한 지역이나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은 역시 전세 가격이 올라갈 거라 보여집니다. 이렇게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 가격을 또 밀어 올리게 되거든요. 이런 현상은 내년에도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끝. 고맙습니다. 네, 네.